저는 58 김준혁입니다. 일식집을 운영한 지 15년째입니다. 30 초반에 이혼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게 2층에서 혼자 지냅니다. 매일 새벽 5시 장을 보러 가기 전 수영장에 들립니다. 건강도 챙기고 머리도 맑게 하려고 시작한 습관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영장 새벽반은 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 출근 전 운동하는 직장인들. 인사만 나누고 각자 묵묵히 물길을 가릅니다. 그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수영복 차림, 짧게 자른 머리. 레인 3개 옆에서 꾸준히 접영을 했습니다. 폼이 예뻤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탈의실 앞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는 편이에요. 장사 때문에. 장사요? 네, 일식집 해요. 새벽 시장 가기 전에 운동하고. 아,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이시구나. 그녀가 웃었습니다. 본인은 뭐 하세요? 꽃집이요. 동네에서. 아, 그래서 그런지 손이 곱네요. 그녀가 손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가시 많이 찔려서 상처투성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 수영장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새벽반 연말 파티 12월 20일. 매니저가 새벽반 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작년엔 호텔 뷔페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할까요? 제 가게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가게요? 네, 일식집인데 마침 그날 정기 휴무예요. 장소 대관료 아끼실 수 있고. 오, 좋은데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탈의실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게에서 한대요? 기대되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먹고 마시는 자리니까.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 전문이잖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20일 저녁 7시. 가게는 금방 붐볐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새벽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홀에서는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가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받으며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엔 저와 그녀만 남았습니다. 저도 가야겠네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정리 좀 도와주실래요? 혼자 하려니 좀 버겁네요. 그녀가 웃으며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함께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장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15년 했으니까요. 저는 요리 못해요. 맨날 배달시켜 먹어요. 그럼 제가 가끔 해드릴까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언제든지. 그녀가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보니 자정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야겠어요. 그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수고비로. 저는 냉장고에서 사케를 꺼내 2잔을 따랐습니다. 여기서요? 네. 손님도 없는데 편하게. 우리는 바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술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네?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외롭죠. 당연히. 저도요.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수영하러 오는 이유가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2번째 잔이 비었습니다. 3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사장님. 네? 이름이 뭐예요? 준혁이요. 김준혁. 저는 윤소라예요.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라씨. 네. 자꾸 시선이 갑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라씨. 2층에 제가 사는 공간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은 작은 원룸 구조였습니다. 거실 겸 침실, 작은 주방. 문을 닫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그녀가 제게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고 코가 맞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를 감쌌고 저는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거리가 좁혀진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숨결이 뜨거워졌습니다. 손길이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체온이 피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밀착된 몸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외로웠던 시간을 메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입맞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맞닿을 때마다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제 심장 소리, 뒤섞인 탄식. 움직임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격렬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감정에 우리는 그저 몸을 맡겼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영장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저는 알람을 끄고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매일 새벽 수영장에서 볼 때마다 어떻게 말 걸까 고민했었습니다. 정말요? 혼자 헤엄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물살을 가르는 팔, 숨 쉬는 리듬. 다 예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 씨,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수영장에서만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도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젠 소라 씨 없이는 잠도 못 잘 것 같은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이런 거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가게를 운영하고 밤에는 함께 했습니다. 때론 제 가게 2층에서, 때론 그녀의 집에서. 새벽 수영장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우리 사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원한다는 것. 쉰 넘어서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장 물속에서 저는 그녀를 봅니다. 그리고 밤을 기다립니다. 다시 그녀를 안을 수 있는 시간을. 새벽 물결처럼 고요하지만 가슴 깊이 밀려드는 사랑입니다.